예, 위기를 기회로 그린 뉴딜을 이끄는 소셜 벤처. 그린 뉴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면 좋을까? 제가 드리는 이제 제안점은 일종의 소셜 벤처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새로 이끌는 다양한 소셜 벤처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점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주로 EU에서 가장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그린 뉴딜 안에 그 스마트 뉴딜, 그다음에 사회적 뉴딜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 우리나라로 하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스마트 뉴딜,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으로는 그린 뉴딜 하자라고 했지만 그 내부 안으로는 스마트 뉴딜과 사회적 뉴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이 ICT나 사회적 뉴딜이란 별개로 쓰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우리 6월 달에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때 그린 뉴딜과 스마트 뉴딜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어 별도의 사업과 그다음에 융합된 영역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린 뉴딜 사업 따로 스마트 뉴딜 사업 별도별로 따로 그다음에 두 개서 융합된 형태의 사업으로 나타내 있고요. 이것을 또 특별히 2020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뉴딜이라는 개념을 또 추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 사회적 뉴딜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보완돼서 협동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과 성장은 스마트 뉴딜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상으로 그린 뉴딜 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 지역 사회가 연대돼서 이 난민들을 풀어나가는 전략을 짜고 것이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전략인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그 EU 유럽연에서 했던 내용과 좀 대동소이하다 같다.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 사회적 뉴딜은 한 몸을 이루는 사업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조업도 먹기 힘든데 무슨 그린 뉴딜이냐. 그린 뉴딜 같으면 무슨 생산성 떨어지는데 그린 뉴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녹색 성장 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통 산업을 시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린 뉴딜은 일자리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섞여 있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과거에 할 때는 녹색 성장할 때는 진짜 녹색 관련 성장 관련된 것만 해결하려고 했지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린 뉴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때 그때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바꿔야 되고 이것이 사회적 약자나 지역사회 이바지하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 풀어나가려면은 그 해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전반적인 구성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어 뭐 "원전을 없애자." 그냥 "원전을 그냥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또 심도 깊은 토론과 협치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제대로 확산되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사업 꼭지라는 이름하에 사업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냥 추진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해법에 중심을 맞춰서 하다 보니 일전에 이명박 시절의 녹색 성장은 그때 치루될 핵심 아젠다로만 뿌려지고 실제 보급되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특정한 기술이 왜 확산이 안 되면 그 확산되는 이유가 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깊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지역사회, 기술 전문가들, 산업 관계자들, 정치, 경제, 환경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과 의제를 나누는 이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깊은 문제에 집중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소셜 벤처입니다. 소셜 벤처. 소셜 벤처는 뭐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처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그런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한 벤처 기업들이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바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이.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많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회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비즈니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공익적 성과, 재무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이런 좋은 뜻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소셜 벤처를 돕기에 가장 좋은 곳이 지자체고요. 네, 공공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특별히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많이 하죠. 근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업성들이 참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부분에서도 이제 벤처 기업을 육성하죠. 근데 벤처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공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롯데나 삼성 이런 데서도 뭐 다양한 벤처 기업들 육성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자체나 공공기업은 여러 가지 소셜 벤처, 지역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집중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한 소셜 벤처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특별히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혁신도시라는 지역마다 거점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관련 소셜 벤처들을 키워 나가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소셜 벤처를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이것을 함께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런 소셜 벤처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지자체의 장점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공기업은 뭐냐면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는 그 LH 같은 경우는 주거와 관련된 공기업이고요. 남동발전은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이죠. 그래서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주거와 에너지 분야에 가장 잘 이해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진주시 뭐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문제를 잘 아니 이거를 그냥 공공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소셜 벤처의 힘으로 풀어 나가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LH나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와 에너지 분야에 잘하는 공공기업이니 이런 부분들이 직접 이 주거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풀 때는 소셜 벤처라는 이름을 통해서 풀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노력하는 창업 기업인데 바로 지자체가 이 지역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오히려 요청해서 풀도록 하고 공기업은 공공의 여러 가지 핵심 영역의 문제들을 또 소셜 벤처가 또 풀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소셜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공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벤처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들어갈 때 어, 공공기업이나 때로는 지자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모험심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공기업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자체나 공기업이 진행하거나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상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잘 용납되는 분위기가 지자체나 공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이나 실험을 누가 하느냐? 이 관리는 소셜벤처가 한다는 것이죠. 소셜벤처가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농촌 지역 활성화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환경 오염 문제를 이런 소셜 벤처가 푸는데 특별히 요번에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뉴딜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소셜 벤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제 새로운 기회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게 소셜 벤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20년도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계속해서 몰고 오고 있는 이때에 소셜 벤처를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자체의 공기업, 지자체와 공기업 혁신 파트너가 이제 소셜 벤처인데, 지자체 내 공기업은 그 소셜 벤처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보다 경쟁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공정한 경쟁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이게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하자니 그 거버넌스나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막혀서 잘 못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성공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 유치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또 신규 벤처이기 때문에 어 사회 안정망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벤처들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공기업이 이 5가지의 여러 가지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 건물을 활용해서 테스트 베드 인 서울,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기를 줬고요. 네, 청와대 관용차 같은 경우는 7대를 수소차 넥소로 이렇게 변경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기업이 소셜 벤처의 실험을 용인해 주고 또 다양한 수요처도 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실험을 용인해 주는 그런 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자체나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셜 벤처를 육성하면서 혁신의 장애물이 되는 문화적 요소, 규제, 투자, 주거복지, 교육, 행정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경상남도에는 LH라는 공공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LH LH에서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올해 2020년도까지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거의 한 100여 팀들 지원해 줬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그린 뉴딜과 관련 소셜 벤처가 한 15개 팀 정도가 있었어요. 뭐 친환경 텀블러, 양봉 이야기,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뭐 다양한 이런 폐기물 관련된 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특별히 뭐 수도권에도 물려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소셜 벤처, 특히 그린 뉴딜 관련된 벤처들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더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더 많은 좀 육성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몇 개 드리면, 각 지역에는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그 전통 산업을 고도화할 때 도구로서 소셜 벤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산단에 같은 경우는 집중팔고는 환경 오염이나 열악한 기반 시설, 근로 주거 여건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상단의 공유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소셜 벤처 공유 모델, 소셜 벤처 공유 경제 사업 모델도 만들어 주고요. 소셜 벤처 공유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단지 내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그런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공동 판매, 뭐 물류, 그다음에 공동 상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공유 경제 사업, 또 이업종 간에 협력해서 또 공동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소셜 벤처도 만들어 주고요. 또한 소셜 벤처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 그래서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을 소위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점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 벤처가 좀 성공적으로 하려면 사회성과 인센티브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정부나 이런 데서 이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선구매한다든지 더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산업계, 대학교, 연구소, 관이 연결돼서 이 소셜 벤처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이 기술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혁신 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셜 벤처를 자꾸 키움으로 말미암아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경남의 혁신 도시가 있듯이 각 지역마다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도시를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혁신 도시들이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 해당 분야를 혁신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린 뉴딜과 스마트 뉴딜, 사회적 뉴딜을 한꺼번에 혁신하는 그런 새로운 소셜 벤처 붐이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있는 혁신 도시마다 이것이 연계가 돼서 지역의 특성과 또 공기업의 특성에 반영한 새로운 영역의 소셜 벤처들이 전국 단위에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린 뉴딜이 이끄는 소셜 벤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셜 벤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